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금요 세미나 시간 중에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고요. 이게 지금 질문 29번이에요. 질문 29번인데, 그러니까 무엇이 제 카페에 있는 질문 중에서 29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해석학에서 이제 아벨 정리를 이제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 거였느냐, 개념을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소 몇 급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x는 이제 실수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실수 변수. 실변수 x인데 개수가 복소수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양수 r에 대해서 fr이 수렴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x가 r-로 갈 때, 그때 fx는 fr이다. 이런 얘기가 바로 아벨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벨 정리 자체의 증명은 그 아벨 부분합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증명이 됩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함수 fx의 arctangen트의 맥클로린 급수의 수렴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수렴 반경이 아니고 수렴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식이 이제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이제 맥클로린 급수 자체의 이제 수렴 구간을 구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fx가 arctangen트 x입니다. 그럼 이제 이 f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죠.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근데 이제 우리가 급수 전개를 해보면요, 이게 시그마 n은 0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2n제곱, 요렇게 마이너스 x의 2n제곱,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x의 2n제곱이 되겠죠. 혹은 마이너스 x제곱의 n제곱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x제곱의 n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등호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제 이 공비가 첫째 항이 0이 아닌 이상에는 이 무한등비급수죠. 무한등비급수의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요 구간에서만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는 이 급수는 항별로 적분이 가능하죠. 그 이유는 이 구간의 임의의 컴팩트 부분 집합에서 이 급수가 균등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x는 시그마 n은 0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걸 이제 적분을 하겠어요. 적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 플러스 1의 x의 2n 플러스 1, 상수항은 0이죠. 왜냐하면 f0가 0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등식은 따라서 어디서 성립을 하는 거죠? 이 등식은 마이너스 1에서 우선은 여기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쵸?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은 이 등식 자체가 여기서 성립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구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성립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맥클로린 급수 자체의 수렴 구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gx라는 맥클로린 급수를 생각합니다. gx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 플러스 1에 x에 2n 플러스 1하고 하게 되면은, 자, 이 급수 자체는 어디서 수렴을 하느냐,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당연히 이제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x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g에 1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 플러스 1. 자, 근데 이거는 교대급수죠, 그죠? 교대급수 그 수렴 판정법에 의해서 이건 수렴합니다. 수렴. 교대급수 수렴 판정. 그리고 이제 g-1은 마이너스 g1이죠. 마찬가지로 수렴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렴 구간은, 급수의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자, 원래 이 등식이 성립했던 거는 여기였어요. 그러면 이 등식이 얘가 수렴하는 곳에서도 성립을 할 거냐라는 게 아벨 정리가 적용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F1은 사실상 G1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아벨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수렴하면 함수값으로 수렴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석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중간에 아벨 정리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F1이라는 것은 당연히 fx가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1-로 갈 때 fx. 그런데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gx랑 일치하죠. gx. 근데 이것은 아벨 정리에 의해서 이게 G1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벨 정리가 들어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급수의 끝점이 그 극한값이랑 일치한다. 즉, 몇 급수는 수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아벨 정리를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적용되지 않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예가 되는데요. 자, 이런 급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수렴함을 보이시오. 그 다음에 저 밑에 거를 보이고, 그쵸? 0으로 갈 때 이제 극한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고, 이 수렴이 균등 수렴인지 보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몇 급수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몇 급수하고 마찬가지의 성질을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우선, 우리가 이제 그 sin nx의 이 합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제가 요 부분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sin의 nx 부분합을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sin x가 1인 경우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먼저 이 k파이 꼴이 아닌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x가 이 k파이 꼴이 아닌 경우, 무한대가 아니라 n에서 어떤 뭐 n까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허수 부분이 어떤 복소수의 허수 부분입니다. 뭐 어떤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냐 하면 n은 1에서부터 n까지 e에 i에 n에 x 이런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비급수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공비가 지금 1이 아니죠. 공비가 얼마냐면 공비가 2의 ix입니다. 그쵸? 공비가 2의 ix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비급수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1-2의 ix 분의 첫째 항은 1을 대입을 해주니까 2의 ix가 되죠. 1-2의 i의 n의 x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유계라는 거죠. 유계. 이게 지금 허수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n까지 사인의 nx 이거는 뭐와 같거나 작으냐 하면 요거는 지금 크기가 1이고요. 얘도 뭐 나름의 크기가 있겠죠. 0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절대값 1-2의 ix 분의 1에 그쵸? 요거는 삼각부등식에서 1 더하기 1, 2 요거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부분 합이 유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디리클레 정리를 적용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디리클레 정리에 의해서 디리클레 판정법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uk가 이게 유계고요. 그러니까 부분 합이 유계인 거예요. u는 uk는 일반적으로 복소수가 다 됩니다. 그리고 an은 양수고요. 단조 감소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시그마 k는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un, an은 이것은 수렴한다는 것이 바로 디리클레 판정법이죠. 그죠? 따라서 디리클레 판정법에 의해서 n분의 1은 당연히 양수고 단조 감소하기 때문에 fx는 x가 2k 파이가 이면 수렴한다. 그런데 f의 2k 파이는 뭐냐? k는 당연히 정수예요. f의 2k 파이는 뭐냐? 이거는 각항이 0이에요. 각항이 0이니까 그냥 0이죠.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수렴한다 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가 양수라는 것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fx
모양을 보게 되면 이게 허수 부분인데 어떤 수의 허수 부분이냐면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그 n분의 e to the i n x 요거의 허수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너리 파트에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에 2의 ix의 n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급수 보시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로그의 맥클로린 급수죠. 로그 함수의 맥클로린 급수. 그래서 우리가 그 로그 함수의 맥클로린 급수를 보면 이게 지금 부호가 다 플러스로 나와야 되니까 로그의 1-x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의 1-x. 요거를 x로 미분하면은 뭐였죠? 이게 마이너스의 1에 1 마이너스 x였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의 1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그 1 마이너스 x는 이걸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자,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마이너스의 ln 1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뭘 대입을 하고 싶은가요? 2의 ix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고 싶죠. 그죠? 2의 ix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x는 작은 양수예요. 그걸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시 아벨 정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얘는 지금 수렴 구간이 x가 복소수라고 하더라도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하는데 수렴 구간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등식이 이제 성립하게 하려면은 좌변이 수렴할 때 우변의 극한값이 일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갖다 붙여야 되냐면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n분의 1에 2의 ix의 n제곱 이거는 뭐랑 일치를 하냐면 리미트 r이 1 마이너스로 갈 때 그쵸?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개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 부분 여기로 수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로 수렴하는 걸로. 그래서 마이너스의 ln에 원래는 뭐였어요? 1 마이너스 2의 ix의 요거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곱하기 r을 붙이시는 겁니다. 요거에 그쵸? 극한값하고 일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r이 이제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이쪽은 연속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ln에 1 마이너스
자, 여기는 1 대입해주면은 e to the ix가 되죠. e to the ix는 뭡니까? 코사인 x, 그 다음 뭐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i에 사인의 x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의 이미지너리 파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fx는 x가 작은 양수일 때 x가 0에서 2파이까지 요 사이에 있을 때이면 fx는 이미지너리 파트에 마이너스의 ln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i의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그 함수는 뭐였나요, 여러분들? 자, 얘는 지금 어떤 복소수냐면은 실수 부분이 1 마이너스 코사인 x고 실수 부분이 1 마이너스 코사인 x고 허수 부분이 i 사인 x인 이런 복소수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지금 로그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이 복소수를 r 2의 i 세타라고 했을 때 로그를 취하게 되면 뭐가 납니까? ln r에다가 더하기 i의 뭐예요? i의 세타가 나오죠. 그죠? 이 세타는 뭡니까? 이 세타는 요 동경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아크탄젠트의 지금 세타가요. 세타가 음수죠. 그죠? 세타 음수니까 음수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니까 밑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디로 가죠, 이제? 얘는 분모가 0으로 가죠. 양수인체로 0으로 가는데 분자 0으로 가네요. 자, 이거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아크탄젠트 사인 x 로피탈 정리 적용하겠습니다. 분모 분자 둘 다 0으로 가니까요. 코사인 x 나누기 여기는 뭐예요? 사인 x 이렇게 되네요. 이거 어디로 가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가 되냐면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가 0 플러스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아크탄젠트 t 이렇게 됩니다. 이게 2분의 파이죠. 자, 지금 화면이 꺼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물어본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게 균등 수렴하냐는 걸 물어봤어요. 균등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데 f0는 0이었어요. 따라서 fx가 연속이 아니죠.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그래서 균등 수렴도 아니고요. 몇 급수와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극한값이 그 점에서 급수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급수를 다룰 때 수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부분을 이용을 하실 때는 끝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아벨 정리를 언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